자,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전부터 시작한 한스퀴잉의 제목이 한스퀴잉 과학을 말하다 대안팡 알러팅의 만물의 시초 강독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 강독에서 이 책 지적 재산권 문제로 분도 출판사에 문의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강독을 제가 5번씩 일주일에 당겨서 녹화했다가 그 다음 주에 넘기거든요. 그래서 1회부터 5회까지 녹화할 때에는 주 초에 보통 해요. 다음 주 거를 그 주 초에 해서 한 주간 지난 다음에 올리는데, 그때까지는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지금 녹화하는 지금 날짜가 6월 6월 1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이렇게 왔습니다. 허락한다고요. 그래서 반갑게 메일을 열어봤고 답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념으로 화면에 이미지 파일로 올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본도 출판사에서 온 답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텍스트를 유튜브에 강독하는 거 허락한다. 다만 그거를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는 안 된다. 그리고 강독 영상을 올린 다음에 알려주면 출판사 유튜브 채널에도 링크로 걸어 놓겠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답변을 드렸죠. 그 기준에 따라서 사용한다. 그래서 오늘 제 1강 이 허락을 받기 전에 만들어 놓았던 이 1강 파일을 유튜브에 올리고 분도 출판사 편집부에 알려줬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 파일이라니. 그 텍스트 파일 만드는 거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요? 뭐, 아는 분들은 다 알 테니까 할 게 없겠죠. 저도 배워서 지금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일 이미지 파일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고 텍스트가 나오면 되겠죠. 잠깐 윈도우 캡처 핑 작동이 되죠. 텍스트를 2개 정도 제 모니터 앞에서 보는 여기 올려놨더니 제가 오비에서 연결한 텍스트가 아닌 다른 걸 작동시키느라고 이게 연결 안 되는데 이제 됐습니다. 차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고 넘어갑니다. 쭉 제가 강독하면서 차례를 가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 뭐 그냥 쭉 지나가면 아무 상관없지만 꼼꼼하게 읽을 때는 차례를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 를 가고 있는지, 이 책 전체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가끔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책 읽기에 훈련이 잘 된 분들은 차례만 읽어도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를 되게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 차례를 정하는 게 책 쓸 때에도 제일 힘듭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책을 쓰겠다 하는 그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차례에 저자의 그 사유하는 스트럭처, 구조가 다 담겨 있으니까 차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빛이 생겨라, 그 머릿말입니다. 머리말. 그를 지난번에 이 텍스트 없이 했죠. 5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스마트폰에 깔아놓은 어떤 앱으로 찍으면 그런 거에 텍스트 파일로 전환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공폰이라고 제 아내가 스마트폰 옛날에 쓰던 거 바꾸면서 이게 그냥 번호 없이 나 이렇게 내버려 둔 건데 요걸 이용해서 제가 요 앱을 깔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생성합니다. 참 대단해요.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발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빨리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 파일이 완벽하게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띄어쓰기가 일단 잘 안 되고요. 한 글이 문장이 있다면 한 줄은 되는데 줄 끝나고 그 다음 줄 넘어갈 때가 띄어쓰기인지 아닌지 얘가 그거를 감식을 못 합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이상한 글자나 부호, 외국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순간에 혼동을 느껴요. 그래서 문장이 엉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각주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띄어쓰기, 여기 계몽주의자 이것도 안 돼 있죠. 교회 안에서도 여기 띄어쓰기 이런 거 안 돼 있습니다. 뭐 그건 제가 이 책을 읽는 데는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그래도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중간중간 그거를 교정하면서 읽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13쪽까지 읽었습니다. 13쪽. 오늘 14쪽이에요. 14쪽과 15쪽입니다.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독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옛날 같으면 어떤 방송국, TV나 이런 기독교 방송국에 초청받아서 뭐 특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개인이 거의 개인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터넷도 같이, 뭐 컴퓨터가 인터넷이니까 발전해서 놀랍습니다. 종종 하는 이야기이지만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인쇄술의 발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발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쓴 글들이 순식간에 독일 전역에 퍼지니까, 그럼 이제 여론이 형성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그냥 한 지역에서만
그 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만 그런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나다가 시간이 가면서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많았습니다. 이 인터넷, 컴퓨터, SNS, 그런 데다가 뭐 OBS라는 이런 개인이 방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거기다가 유튜브, 거의 돈 들이지 않고도 이런 강독을 무작위 대상에게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건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았다는 그런 가장 전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들이 괜히 길었어요. 14쪽 이어서 읽겠습니다. 지금 아직 머릿말이에요. 머릿말의 제목이 빛이 있으라입니다. 빛이 생겨라. 빛이 생겨라. 그 말은 우주 전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문장이죠. 그걸 실질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종종 얘기합니다. 그 기독교 신앙을 리얼하게 느끼냐, 느끼지 못하냐. 설교자도 그걸 알고 지금 저거 하는 소리냐, 아니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빛이 저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 그 일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성서의 세계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고, 그럴 때에야 기독교 신앙이 토대가 잡히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기독교적인 영성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가 없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모든 일들의 헛수고가 되는 거죠. 인생도 헛수고가 되는 거죠. 많은 이들이, 저도 뭐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거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자, 이 머릿말 빛이 생겨라 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오늘 제 6강입니다. 텍스트가 이제 주어졌어요. 여러분들도 눈으로도 보니까 좋으실 겁니다. 중간중간 오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일단 앱으로 만들어서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로 한글이죠. 한글 파일로 해서 올리는데, 완벽하게 제가 교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쭉 한번 쭉 보면서 필요한 것들, 이제 각주는 필요 없으니까 다 제거하고, 여기에는 쪽수까지 다 나오는데 막 그리 좀 엉켜요. 그런 것들 눈에 띄는 것만 제가 고쳐서 올리는 거라,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 올라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감안하고 읽으십시오. 빛이 생겨라. 미약하나마 이 책도 빛을 전해 주었으면 한다. 무엇보다 물리학과 생물학, 이거 저도 물리학과 생물학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설교자들은 물리학과 생물학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 저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유식해져야 된다. 무식하지 말자. 그 뜻이 아니라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하나님의 창조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뭐 물리학과 생물학 아니면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압니까? 물리학과 생물학의 찬연한 성과들이 세계와 생명과 인간의 기원에 빛을 던져주기 바란다. 과학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시대에 걸맞게 이해된 성경의 증언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비추고 시대에 걸맞게 이해된 성경의 증언. 네. 그 성경은 그 당시의 세계관 안에서 기록된 겁니다. 지금 세계관하고 지금의 세계 이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시대에 맞게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걸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비추고 석연이 석연이라고 표현이 뭐 그래. 석연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이 번역자가 참 단어를 새로운 걸 많이 쓰는구나. 찬연한 석연이 이 대충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해명된 철학과 신학을 겸손한 자의 식으로 현대인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과정에서 교의적 일치나 교회적 세속적 정당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적 정직성이다. 지적 정직성. 네, 그렇습니다. 가톨릭과 우리와 교리적 차이 있죠? 이런저런 것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적 정직성. 안 보려고 하니까 이거는 몰라서도 그렇기도 하고 대충 알아도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죠. 물론 어려운 시도다. 최근 수십 년 동안 2005년에 쓴 책입니다. 과학적 우주론, 생물학, 그리고 인류학 분야의 연구는 우주론, 생물학, 인류학, 감히 비전문가가 넘겨다 볼 수 없을 만큼 맹렬한 속도로 진척되었고 그 범위도 넓어졌기 때문이다. 신학자가 저기까지 다 따라가기는 힘든 거죠. 자연 과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과학자들끼리도 분야가 다르니까 한 사람이 다른 분야까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차 색깔이 좀 특이하죠. 예, 있습니다. 제가 차 이름은 모르는데 예. 파동역학의 창시자요. 요즘 파동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더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뭐 입자 파동 뭐 이런 문제에서요. 파동이 더 근원적인 것 같아요. 입자보다. 1933년도 노벨상 수상자인 어빈 슈레딩어, 에르빈 슈레딩어. 이 정도 이 사람 이름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는 물리학자의 눈으로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한 사람이다. 물리학의 거장도 일찍이 보편적 고철 방식의 딜레마를 명료하게 정리하여 탈출구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따옴표가 있는데 이렇게 됐군요. 이 탈출구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자기 지식이 일부 독창적이지도 않고 불완전한데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
사실과 이론의 객관을 감행하여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다. 그의 즉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말이다. Was is living? 그의 변명이나 나의 변명이나 독자들은 너그러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지식이 너무 늘어나니까 혼자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딜레마에 빠지는데 탈출구는 하나밖에 없다. 이걸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우주 물리학자하고 미시 물리학자가 분야가 다르잖아요. 또 수학자도 그렇고 말이죠. 불완전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용감하게 그걸 뭐 어떤 그 사실과 그 이론 이런 것들을 말해서 스스로 위험에 빠지는 것이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건 한계가 그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아주 부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지식의 양이 늘어날수록 한 개인 과학자가 감당해야 될 짐은 너무 무겁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부분이 있는데 더 큰 그 영역의 일부분이라서 이게 큰 부분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일부만 붙들고 마치 작은 세균 한 마리가 코끼리의 털 끝에 올라와서 코끼리를 보려고 하는 것 비슷한 거죠. 슈레딩어가 그렇게 얘기했군요. 큰 맥락에서 생각하고 필수 불가결한 전문 분야의 식견을 견지하면서도 전체를 놓치지 않으려면 철학적, 신학적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 기초 지식이라기보다 근본 지식이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철학적, 신학적 근본 지식이 왜 필요하냐 하면 그거는 늘 그 부분에 따르지 않고 전체를 기본에 놓고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일종의 메타피직스입니다. 피직, 물리학에 넘어서는 그 흐름들을 보니까 그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기초에서 전문 분야를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 책이 구체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내가 연구하고 가르치고 출판한 모든 것과 의도적으로 절제된 소책자의 집필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수단에 힘입었음은 말할 나위에도 없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작업 바탕에 놓고 이걸 쓰는 거예요. 나는 이 책, 이 시류를 타는 과학적 주제들에 대해서 이 책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 책이 시류를 타는 과학적 주제들의 새로운 지식을 덧대기보다는 과학, 물리학 이런 것에 나온 것에 자기가 더 어떤 지식을 보탠다기보다도 그럴 만한 자기 능력도 없을 뿐더러 차라리 자연과학의 근본 문제 있거든요. 일관성 있고 신뢰할 만한 해답을 주기를 희망한다. 이 해답은 인간 윤리의 기원에 관한 장에서 정점에 이른다.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사냐 하는 말,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인간 삶의 정점이잖아요. 과학을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은 이 책 역시 세계 윤리구상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세계 윤리구상.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 이쪽에 세계 윤리구상이라는 컨텍스트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이 책도 한번 읽을만 합니다. 공부에도 좋고, 자기 지식이 늘어나는 데도 좋고요.
공부와 지식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 장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한스킹의 글쓰기가 그러네요. 부로 나누고 3부까지 있고 그 각 부에 한 5, 6장으로 나뉩니다. 그 장 밑에 또 소제목들이 달려 있고요. 장 밑에 또 번호가 매기고 그 번호 밑에 가나다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짜임새 있게 책을 쓰는 분입니다. 제 1부 제목이 이래요. 세계 윤리 없이 생존 없다. 전지구적 윤리가 필요한 이유. 세계 윤리. 과학자들이 아무리 과학을 많이 발전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인간과 세계 파괴에 사용하게 된다면 그럼 뭐 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럼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과학이. 세계 윤리 구상이라는 컨텍스트, 그 상황, 그 맥락 안에 놓여 있다. 나는 이 서문의 초고를 지금 이거요. 지금 요 대목 서문 초고를 2004년 7월 초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페인의 제2도시 마드리드는 제1도시 수도고 바르셀로나 유명하긴 바르셀로나가 더 유명합니다. 에서 열린 제4차 세계 종교회의를 준비하는 동안 몬세라트에서 짬짬이 썼다. 바르셀로나 가보셨습니까? 한 2박 3일 정도 그 옛날 2000년 1년 동안 유럽에 그 안식년으로 가 있을 때 가봤어요. 그럼 그 유명한 건축가의 건물들, 기념적인 건축물들,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성가족교회도 있고요. 몬세라트에서 짬짬이 샀다. 오른쪽으로 눈을 돌면 육중하고 가파른 암벽이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으로는 바실리카 양식의 베네딕토의 수도원 성당이었다. 그 사이로는 멀리 카탈로니아 풍경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유명한 카탈로니아. 우주와 인간의 진화에 관한 온갖 다양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관점이 여러 가지입니다. 과학도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자연과학과 종교 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하나의 새로운 공통점으로 극복하는 것은 정녕 근대 이후로 이행할 즈음 꿈꾸었던 백일몽에 불과한 것이었을까? 정말 자연과학하고 종교 간의 싸움이 많았잖아요. 근데 정당한 진리 논쟁이었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을 했거든요. 교회를 수호하려면 우리는 과학과 싸워야 돼. 과학은 우리 종교 혹은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야. 뭐 이런 입장을 가리켜서 이데올로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일상에서도 사용해요. 이 새로운 공통점으로 이 대립을 극복하는 게 백일몽이었나. 그런 것들을 그 제4차 세계종교회의 준비하면서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끝으로 이 책의 정사에 도움을 다시 누가 좀 교정도 보면서 깨끗하게 써줬나 봐요. 준 이들에게는 이 책 말미에 따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05년 7월 튜빙겐에서 한스킹 이 책 이렇게 머릿말로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오늘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유튜브 강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전도 출판사 편집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강독하겠습니다. 이 텍스트가 여기에 올라오지만 가능한 대로 책은 하나씩 준비하십시오. 네, 여기까지입니다.